마더텅. 자, 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과 급수 사이의 관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것만 좀 설명할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게 있는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봐봐. 얘를 뭘로 들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걸 계산한다고 쳐. 근데 이제 저런 거 계산했을 때 우리가 계속 작은 값을 더하니까 언젠가는 수렴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 이런 게. 이 n부터 집어넣어봐. 그럼 점점 잠깐만 적절하지 못하네. 요걸 합시다. 별로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 같아. 자, 일단 저거부터 설명할게. 우리가 저걸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직접 계산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 이런 거야. 계산이 안 돼. 근데 계산은 안 되지만 얘가 그냥 진짜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 여부만 알고 싶어. 그럴 때 쓰는 판정법이 있어. 자, 이거 대표적으로 되게 유사한 정리가 뭐였냐면 사이값 정리가 있죠. 사이값 정리가 이게 그 사이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근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은 안 되는데 적어도 안에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방법 도구로 썼던 거지. 얘도 그런 느낌이야. 계산은 안 되는데 이게 수렴인지 발산하는지 그 여부만 판단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발산 판정법이라고 해. 아니, 병신 아닙니다. 네, 발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먼저 우리가 도구를 좀 만들어 볼게. 도구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자, 우선 이렇게 할 거야.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듯이 자, 요게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표기를 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쓴 것뿐이지. 우리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sk 이렇게 ak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으로 쓰던지 이렇게 두 가지로 실제 계산할 때는 오른쪽 방법으로 쓴다고 그랬거든. 자, 그 중에서 이제 요거를 관찰해 볼게. 요거를. 그럼 만약에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잘 보세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 어떤 s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면 자,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는 거는 an을 sn으로 an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sn에서 sn-을 빼는 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치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에서 sn-1 이렇게 뺀 거거든. 근데 sn이 s로 수렴하는 거면 당연히 sn-을 더 뭐가 되겠어요? 수렴하죠. 자, 이거 좀 이해를 좀 제대로 시켜봐야 되니까. 자,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그냥 이게 S1, S2, S3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든 저기서 출발하든 항상 무슨 값이란 걸 할 수 있어? 4분의 1에서 출발해도 0 되죠.
3분의 1에서 출발해도 0이지. 수렴한다는 게 전제가 되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도 S고 저것도 S라는 거야. 따라서 얘는 결론이 뭐가 되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의 n-1 돼가지고 S 빼기 S라서 0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와. 따라서 급수가 수렴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리미트 an이 0이 되죠.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전제 보세요. 급수가 수렴을 하면 an이 0으로 가. 이 뜻이야. 그럼 이제 이걸 명제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 너네 이거 받아들여야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야 돼. 이거 혼자 이해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명제가 나와. 명제. 그래서 이걸 편의상 뭐라 할 거냐면은 원래 명제라고 한번 쳐볼게. 그럼 원래 명제하고 똑같은 명제가 뭐가 있죠? 대우 명제죠. 대우 명제. 그래서 대우 명제를 쓸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자, 이게 결정적 조건이야. 자, 두 번째를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두 번째를 쓰는 건데, 대우를 하면은 부정부정해서 자리 바꾸는 거잖아.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 아니면 이 급수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렴하지 않으니까 발산된다는 거야. 그럼 실제적으로 얘기했던 이 발산 판정법이 뭐냐면 이 2번 조건이라는 거야. 이렇게 판정하는 거야. 그럼 바로 예를 들어볼게. 봐봐. 자,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n에다가 n 플러스 1 이거 한번 잡아볼게. 이게 계산이 하기 힘들잖아요.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5분의 6, 6분의 7, 7분의 8 막 더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된다 이거지. 분분수도 못 쓴단 말이야. 근데 얘는 적어도 뭐 한다는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왜냐면은 이게 an이거든. 근데 이거 무한대로 보내봐.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하지. 0으로 수렴 안 하죠. 그러니까 얘가 얘는 그냥 발산하는 놈이네 하고 판정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번 조건이 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용도라고? 급수가 발산하는지 판단 용도로 쓴다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은 또 빨간색대로 문제가 좀 나오거든. 자기는 자기대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얘는 이게 지금 판정 용도로 쓰는 게 아니야. 급수가 지금 수렴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걸 판정하고 싶은데 얘는 그게 먼저 전제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이 원하는 명제가 아니라고 이게. 하지만 문제에서 이거 관련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예를 좀 들어봐 줄게. 잘 봐. 자, 이 급수는 이미 뭐 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지. 이게 빨간색 문제 쓰는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디 보이십니까? 수렴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어? 0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an이 얼마예요? 3이라는 거 써먹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저런 거 풀려고 쓰는 거고 2번은 이거 발산하는지 용도 판정하려고 쓰는 거야. 그러면 이렇잖아. 우리가 발산하는지 용도는 알아냈는데 그럼 수렴하는 거는 판정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1번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영명제. 뒤집어 버리면 3번 명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0이면 수렴한 거 아닌가요? 자, 요 얘기거든. 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원래 명제가 성립하면 영명제가 항상 성립한다, 맞아요? 아니죠.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확인해야 돼. 근데 아쉽게도 안 됩니다. 얘는. 못 써먹어. 발레 얘기해 줄게. 발레가 뭐냐면 n분의 1이야. 그럼 이거 보세요. 얘는 0으로 수렴하지? AN이 0으로 수렴하죠. 근데 실제로 이 급수는 발산해버리는 케이스야. 3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건 못 써먹어. 이렇게. 근데 이제 3번도 왜 알아놔야 되냐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 나오니까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결론이 뭐야? 실제로 우리는 발산하는지 여부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수렴은 어쩔 수 없이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고 발산 여부만 알 수 있다. 야. 그래서 결론 정리 다시 한번 해줄게.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자 그러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 아니야. 얘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리미트 저 AM만 딱 보고 여기 얘만 관찰하 얘만 관찰했을 때 얘가 이제 0이 아니면은 뭐라는 거 확정할 수 있다. 발산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다. 0이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은 직접 계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태도야.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발레에 대한 설명도 또 안 할 수가 없거든. 워낙 유명한 발레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저거 증명하는 거 좀 한번 보세요. 근데 워낙 자주 보게 되긴 될 거야. 학교에서 이걸 안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안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보여주면 지금 자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리미트 시그마로 떨어뜨린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뜨릴 때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계산한다고 봅시다. 뭐 이런 거잖아 우리가 계산하는 게. 맞죠? 저기 맞지? 끝까지 계산하는 거.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얘보다 작은 놈이 뭐냐면은 작은 놈을 자 여기서 이로 넘어갈 때 이 과정을 너네들이 받아들여야 돼. 외우셔야 돼요. 아 저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외워야 된다고 그냥. 자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면은 자 3분의 1이 커요?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크지? 3분의 1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얘를 뭐로 고칠 거냐면 4분의 1로 고치겠습니다. 이 색깔 좀 잘 보이게 써줘야 이해가 잘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이 됐어.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는 또 뭐라고 변형할 거냐면은 저 5, 6, 7, 8 있잖아. 저거를 다 뭘로 변형할 거냐면은 다 8분의 1로 변형할 거야. 그럼 나머지 애들은 8분의 1을 제외하고 전부 다 8분의 1이 더 작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8분의 1로 바꿔버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변형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이제 8개를 다 16분의 1로 바꾸는 거고 뒤에 있는 16개를 전부 다 32분의 1로 바꿔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야. 어차피 무한계니까 다 가능하죠. 근데 요거 계산하면 이거 얼마야? 이거 1이지? 2분의 1이죠. 빨간색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1이죠. 초록색 계산해도 얼마야? 2분의 1이죠. 원소는 무한하기 때문에 2분의 1이 계속 더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무슨 결론이 나와? 무한대라는 결론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놈이 무한대니까 얘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무한대로 발산해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잘 봐둬야 된다, 요거. 자, 넘어가시죠. 이제 6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난리 났다. 너네 오늘 좀 꼭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발산 아까 판정법 명제 3개 있잖아. 그거 백지 줄 테니까 이따가 좀 쓰세요. 이거 진짜 많이 부담스러워해. 옛날에 고3 애를 가르칠 때 항상 이거 발산 판정법 구분이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게 영어로 하면 수렴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보더라고. 61번. 얘가 발산임을 증명하여라 이랬거든. 뭐만 보이면 돼요. 여기 있는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닌만 보이면 돼. 그럼 증명하는 건데 쓰는 거 잘 봐. 쓰는 거. 푸는 거 말고 쓰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야 극한이? 1이잖아.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발산.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발산입니다. 그 다음 이제 63번은 뭐냐면은 급수가 수렴할 때라는 게 전제가 나와 있지. n1부터 무한대까지 an에다가 더하기 3n 더하기 1분의 6n 더하기 1. 얘가 이제 수렴이래. 수렴이에요. 네, 수렴. 자, 이렇게 했을 때 뭘 구하냐? 리미트 an 값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면 얘도 풀어보면 자, 이게 수렴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간다고 했었어? 저거 자체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0으로 간다 그랬지? 근데 좀 쓰고 봐야 돼요. 이제 잘 봐두세요. 그래서 리미트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더하기 3n 플러스 1분의 6n 플러스 1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게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됐죠? 그럼 리미트 a는 어디로 간다고 그냥 보면 돼? 마이너스 2로 간다고 보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하게 써야 되긴 써야 되거든. 근데 내가 몇 번 가르쳐본 결과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시간만 낭비되고 그냥 뭔 말인지 더 못 알아듣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 그냥 받아들이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발레가 없거든 사실은. 넘어가시죠. 자, 급수의 성질로 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리미트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이 둘 다 뭐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은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자, 이랬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걸 이제 쪼갤 수 있느냐 여부인데 N1부터 무한대까지 K, AN, BN 뭐가 성립하냐면 뿔마만 성립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 상수는 그대로 튀어나오고 뿔마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총정리할 수 있지.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원래 이거에다가 이거는 누구랑 누굽니까? 리미트랑 시그마잖아. 그러니까 성질 만족하는 거면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를 만족하냐면은 뿔마에다가 상수밖에 없지. 근데 얘는 뿔마 상수에다가 곱목까지 다 됐는데 수렴이라는 것도 전제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저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으로 따져보면 이거 해야 되고 수렴한다는 전제도 있어야 되고 합차 상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라는 조건 때문에 저게 이제 수렴한다는 전제가 붙어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합차 상수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도 같이 전제가 되냐면은 적분 있잖아, 적분. 적분도 사실은 리미트 시그마거든. 적분의 성질도 보면은 상수하고 합차만 가능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5번 봅시다.
자,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자, 시그마 AN이 이제 8이야. 그 다음에 시그마 AN-2BN 얘가 얼마냐면은 2야. 근데 뭘 구하려면 이제 시그마 BN 값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그냥 성질 이용하는 거니까 그냥 연립방정식 풀듯이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라서 A가 8이고 A-2B가 그냥 2야. 그럼 이거 두 개 풀어버리면 어차피 BN 구하는 거니까 위아래로 그냥 빼면 되죠. 그럼 2B가 얘가 6이니까 B가 얼마예요? 3이잖아? 그래서 리미트 BN이 그러면 얼마야? 3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시그마를 성실하게 계속 쓰다 보면 손가락 쥐나요. 그러니까 성질만 판단하면 바로 그냥 연립방정식으로 바로 치환해서 구해버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넘어가시죠. 그리고 여기 그 39페이지에서 잠깐 챙겨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몇 번이냐면 69번이야. 69번이 뭐냐? 69번 잠깐 챙기고 갈게. 69번에 그 보기 중에서 보기 1번 있잖아. 이걸 좀 챙기고 가야 되거든. 요런 게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수렴하냐 안 하냐 여부를 이제 챙겨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럼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챙기려면은 자, 여기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 따로 막 시간 끌고 안 하고 싶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면은 우리가 원래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면은 1, 2 이렇게 결합한 거나 1 더하기 2 더하기 3일 때 저렇게 결합한 거나 서로 같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었죠. 근데 결합 법칙이 성립 안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빼기는 결합 법칙이 성립을 안 해. 왜냐하면 얘가 1 빼기 2 빼기 3인데 자, 이렇게 결합한 거랑 1 빼기 2 빼기 3인데 저렇게 결합한 거는 서로 다르거든.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플러스하고 곱하기밖에 없어. 근데 얘는 뭐냐면은 이게 뭐일 때가 전제가 가능하냐면은 유한합일 때만 가능하거든. 무한합일 때는 결론만 얘기할게. 무한합은 결합 법칙이 성립 보장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돼. 이게 결론이야. 결론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알맹이만 얘기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암산으로 들어가 볼게요. 결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결합하면은 정답 얼마입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잖아. 0이야. 근데 결합을 얘는 이렇게 했는데 얘는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게?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거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1이란 말이야. 그래서 무한합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이 이런 식으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유명한 명제이기 때문에 좀 챙겨서 넘어갑시다.